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X. Y입니다. 음, 처음 목소리 출연. 와! 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같은 해 3월 바둑 천재 이세돌과 구글이 만든 알파고는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습니다.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들어온 그 녀석.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증기기관차입니다. 오른쪽은 기계로 직무를 짜는 방직기입니다. 1760년대부터 시작된 기계혁명.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자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소위 전기혁명.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품 정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다양한 옷은 전기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일론의 생산을 들 수 있죠. 이때부터 석유화학, 조선업, 철강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미래 인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이 바로 이 정보화 혁명입니다. 저도 초딩 시절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286? 4차 산업혁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빅데이터? VR? 이것은 독일 지멘스사의 암베르크 공장입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공장은 스마트 공장 중 하나로 생산의 전체가 자동화로 이루어져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정책을 바탕으로 공장과 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생산 공정에 컴퓨터가 투입되었고 이 컴퓨터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동률과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이룹니다. 바로 제조업과 ICT의 결합으로 새로운 정보화 혁명을 이룬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볼 부문은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까요? 우리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TV와 스마트 냉장고를 잘 만드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애플일까요? 구글일까요? 아니면 삼성이나 LG일까요? 애플보다는 삼성이 낫겠죠?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제조업체가 ICT 기술을 받아들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ICT 업체가 제조업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냉장고가 되는 것보다 냉장고가 갤럭시 냉장고가 되는 게 더 쉽다. 그런 리쇼어링 들어보셨나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리쇼어링이라 합니다. 왜 리쇼어링 정책을 펼까요? 리쇼어링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제3국가로 진출했던 제조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디다스가 20년 만에 독일로 다시 돌아가 최첨단 기술로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빅데이터도 기술자도 디자이너도 최첨단 기술도 다 본국에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이 독일에서 시작된 말이라는 게 주요하게 느껴지시나요? 성장할 국가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이 가능한 국가를 주목하세요. 스마트 시티란 교통, 환경, 주거, 전력, 수도,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ICT와 IoT 개념을 도입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문은 기업입니다. 먼저 온더 디맨드를 기반으로 한 기업을 주목하세요. 온더 디맨드란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살지 말지 결정하던 예전의 시스템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를 요구하면 공급자가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온더 디맨드입니다. 구성원이 다양한 기업을 주목하세요.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은데 다양한 생각, 다양한 제안은 물론이고 다양한 제품이 나올 리 없습니다. 다양한 전공, 지역, 성별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다품종 유연 생산 시대에 유리할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종 황제와 메이지는 같은 해에 태어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그 운명은 완전히 달랐죠. 일본의 많은 지폐에 그려진 인물은 일본 근대화의 주인공인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그는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써 서양사정을 일본에 알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길준 박사의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몇 권이나 팔렸을까요? 정답은 0권입니다. 팔리기는커녕 금소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다간 처벌 대상이 되었지요.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운명의 갈림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달리는 4차 산업 속에서 오히려 정서적 풍요를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에반 로봇인 물개 로봇 파로, 카이스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로 개발된 카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VR이 그것입니다. 이 로봇은 복슬복슬한 털도 있고 실제 바다표범 새끼를 만지는 듯 매끈한 감촉을 지녔습니다. 눈을 끔벅거리며 잠에서 깨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온갖 애교를 부리기도 해서 인기 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아정신질환으로 반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어린이가 파로와 감정적으로 소통하면서 말문을 열게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파로는 일본이 개발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초 심리치료 로봇입니다.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온더 디맨드 시대에 적합한 발명품 중 하나인 3D 프린터입니다. 원하는 모양을 프린터에 입력하면 프린터는 입체 구현을 해냅니다. 겉 표면뿐만 아니라 안쪽의 표면까지도 디자인할 수 있죠. 좋아하는 캐릭터를 구현해서 나만의 굿즈를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옥스포드는 현재 직업의 63%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죠. 고용정보원에서도 70%인 18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 변화를 피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의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는 2020년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다음 5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둘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 셋째는 창의적 사고 능력, 넷째는 사람 관리 능력, 다섯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아마도 이 5가지 능력은 인공지능이 건드리지 못할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다보스 포럼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에 의해 인간은 육체노동을,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인간은 정신노동을 기계와 인공지능에 내주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될까요? 인간에게만 있는 것,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유의 다른 말은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가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유럽이 창의력이 높은 이유입니다. 둘째, 긍정 요인을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유인 효과가 클 때 행동합니다. 창의란 오직 긍정 요인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긍정 요인을 던지기 위해서는 긍정 요인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직장인에게 승진을 요인으로 제공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의 반대말은 일상적으로 사고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연필은 연필, 지우개는 지우개, 바퀴는 바퀴, 가방은 가방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무도 지우개 달린 연필이나 바퀴 달린 캐리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퀴가 발명된 것은 5000년 전, 가방이 발명된 것도 수천 년 전이겠지만 가방에 바퀴를 단 것은 1970년입니다. 그래서 고전 영화를 보면 오드리 헵번이 큰 가방을 낑낑대며 들고 다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낯설게 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여행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낯설게 한다면 독서는 간접적으로 낯설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당신이라면